역사로 꽃피운 도시 경주의 역사를 다시 읽어보는 경주 역사로 보다 한국일보 김강원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이고요. 2월 23일입니다. 오늘 경주 역사로 보다 오늘은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요? 예, 현재는 우주가 과학 분야죠. 네. 근데 고대인들한테 전문 현상은 신앙 혹은 정치와 연관이 더 컸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네. 우리 우주과학과 관련해서 과거의 과학 기술자 중에 지금 살아 돌아온다면 현재의 우주과학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저는 신라 시대의 인물 중에서 한 명을 주목했습니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인물을 꼽으셨는지도 궁금하고, 1000년 훨씬 이전의 인물 중에 현대 우주과학에 기여할 만한 인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과연 누구일까요? 우선 이제 신라는 하늘에 아주 관심이 많았죠. 네. 이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문화재가 첨성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지난 주말에 첨성대 앞에서 한 10명 정도 모여서 해설사를 통해서 경주 공부하고 왔잖아요. 예, 저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밤에 보는 첨성대도 참 예쁘더라고요. 예, 아름답죠. 네. 근데 이 첨성대가 아시아에 존재하는 천문대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도 뚜렷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선덕 여왕 때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문화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 하늘을 관측하는 시설은 지금은 주로 과학적인 이유죠. 근데 네. 당시는 농업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국가의 기둥을 점치는 일에까지 천문학이 동원됐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천문관측대가 산이 없고 왕궁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또 해설사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가 죽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더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지금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했겠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우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 이 관심에서 지금의 우주과학이 싹 떴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예.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보면요. 천문적 지식과 군사기술이 합쳐져서 우주과학이 탄생했습니다.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도 그래요. 이를테면 북한에서 공중을 향해서 무언가를 쏘아 올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격용 미사일 실험을 했다. 네. 100% 확신하죠. 예. 근데 북한은 늘 우주 발사체다. 위성 쏘려고 실험한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술 다른 해석인 셈이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군사 무기로 보느냐 아니면 우주 개발을 위한 발사체냐로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과 관련해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우주 발사체의 문제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무게만큼 연료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발사체의 무게 중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료 때문에 연료를 더 쓰는 거죠.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주선 무게가 3,000톤 정도 되는데 오. 그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물건 무게가 118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30km 정도 되는 자동차에 네. 실을 수 있는 지면 무게가 500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기 무게의 50%를 싣잖아요. 근데 우주선은 비율을 따져보면요. 자기 무게의 3.93%밖에 못 싣습니다. 이건 뭔가요?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렇죠. 예, 물건만 많이 실을 수 있어도 발사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연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 스핀 린치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뭐냐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우주선을 성층권 너머로 날리는 기술입니다. 성층권? 예. 네. 스핀 런치를 쓰면 성층권까지 가는데 사용하는 1차 로켓의 연료와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뭐냐면 원심 분리하고 비슷합니다. 네. 팽팽 돌리다가 어느 순간 탁 놓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탁기에 탈수할 때도 원심력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빠져나가는 힘을 우주선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주선 발사대 그 거대한 연기 기둥이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뱅뱅 돌릴 때 사람 몸이 산산조각이 나기 뻔하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 스핀 런치 기술의 원리를 설명할 때 언급된 옛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석기입니다. 오, 투석기. 네. 그것도 화석 연료 없이 기계적 원리로 거대한 그 무언가를 공중에 쏘는 그거 맞잖아요. 예, 저는 이 화석 연료 없이 뭔가를 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즈음이 시대 배경입니다. 그 당시 중국이 가진 기술이나 문명의 발전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그 시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그런데 그 중국마저도 탐낸 신라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투석기처럼 이게 전쟁 무기였습니다. 투석기 같은 전쟁 무기. 예. 그 전쟁 무기를 만든 분을 오늘날로 다시 데려오고 싶다. 예, 예. 그런 말씀이신 거고, 당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신라 무기, 그게 뭘까요? 쇠뇌입니다. 쇠뇌. 기계식 활이거든요. 네. 노라고도 했는데 신라의 쇠뇌가 유명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게 크기도 여러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성을 방어할 때 요긴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쇠뇌는요, 도르래를 돌려서 지휘를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또 강하게 날아갔겠죠. 고대에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이 당나라 황제가 이 기술을 탐냈어요. 네. 그래서 신라의 쇠뇌 기술자인 구진천을 데려갔습니다. 이름이 구진천이거든요. 쇠뇌 제작 기술자. 예. 근데 신라에서 만들 때는 이게 천보까지 날아갔는데 이 구진천이 중국에서 만든 쇠뇌는 60보밖에 안 날아갔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구진천은 신라 중대 문무왕 시대의 쇠뇌 제작 기술자이고 중국에서 만든 쇠뇌는 60보밖에 날아가지 않았다. 중국의 기술 탈취에 맞서서 기술을 어떻게 숨긴 걸까요? 그렇죠. 일부러 60보짜리밖에 안 만든 거죠. 어쨌든 신라의 천보노예는 당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구진천이 터득하고 있던 기술적 원리는 어쨌든 화석 연료 없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도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라의 쇠뇌 기술은 후대에 온전하게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기술의 실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저는 이제 구진천의 원천 기술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진천의 기술력과 아이디어 중에는 지금 이 시대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라의 첨성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첨성대와 쇠뇌 기술로 우주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신라 시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최강의 우주 기술 강국이었던 것 같고 그 화려한 시대가 다시 한번 재현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노래 들어보면 될까요? 예, 이무진이 부른 우주비행사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무진의 우주비행사 들으면서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경주 역사로 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무진입니다. 우주비행사.